네, 안녕하세요. 7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미 증시 어제 그죠? 출발은 괜찮았는데, 애플 이슈 부분으로 어제 일단 뭐 장중에는 그죠? 1%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은 미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이슈 부분이었고요. 애플,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 또 축소를 하겠다, 또 그런 소식이 나온과 동시에 미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이 되어서 결국은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69% 하락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0.8,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 0.8%대에서 미 3대 지수 애플 영향으로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반면 유럽 증시는 계속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0.9%, 그리고 프랑스 0.93, 독일 0.74에서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현재 미 선물 3대 지수 현재 혼조세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가 0.01, 그리고 S&P 500 0.06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은 지금 보합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뉴욕 증시 애플 고용 축소에 휘청됐다라고 하면서 애플과 구글이 2%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어제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특히 은행주,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서 투자 심리를 일부 개선했으나 이 영향으로 그죠? 거의 뭐 1%대까지 상승을 보였죠. 장 후반 S&P 500 대장주인 애플이 전세계 경기 침체 등 경영 환경 악화로 향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모두 미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애플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속도를 늦추고 지출도 줄일 계획이라며 긴축 경영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죠. 또 아무튼 또 실적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이번 주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향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날 넷플릭스, 20일날 약간 테슬라, 22일날 트위트 실적이 각각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산 안 한다는 소식에 유가가 다시 100달러 재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5%대 급등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문했지만 큰 성과 자체는 없었던 부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정산 요구를 거부하고 원유 정산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자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당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대 급등한 100달러 해서 재돌파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말 그대로 바이든 효과가 없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정권과는 일단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저 공약이었죠.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하면서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 뭐 100억으로 올리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자체가 일단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국민 합의가 있어야 국회 합의가 있어야 금투세 2년 유예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금융투자세 도입 시기 아직 미정, 정권 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조금 금융투자세 유예를 위해선 국회 합의가 필수적이나 아직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정권사에서는 우선은 예정대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하튼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뭐 국회 합의를 해줄지 일단은 지금 현재 상으로는 일단 불확실성이 큰 부분입니다. 전파력 강한 두 변이 함께 확산 시에는 정점 커지고 유행이 길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BA5가 지금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이제 BA5보다 그죠? 전파력도 더 높고 백신 면역 회피 능력도 더 뛰어난 BA2.75가 가세를 했죠. 전문가들은 두 변이가 함께 확산하면 유행 정점은 더 커지고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9시 기준상으로 7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 확진자 급증했는데요. 오후 9시까지 이미 7만 명대, 동시간대 83일 만에 7만 명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네, 어제 9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 7만 명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BA5, BA2.75, 일단은 뭐 BA2.75에 대한 영향 부분보다는 그죠? BA5에 대한 영향 부분이겠죠. 말 그대로 순식간에 어제 월요일이었죠. 물론 또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있겠지만 어제 2만 명대 부분이었죠. 근데 갑자기 7만 명대로 급증을 했습니다. 네. 당정, 네, 과세 부담 완화, 민생 안전 위해 세제 개편하겠다라고 했는 부분인데요. 일단 법인세에 대한 부분 25%에서 22%대, 일단 법인세 인하 자체가 부분 자체가 네,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밖에 서민 지원 정책 등등 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세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재 25에서 22%, 3%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퇴직소득 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주가에는 그죠. 일단 법인세 요게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영향이 크겠죠. 그리고 일단 오늘 미 재무장관 옐런 또 방한해서 그죠.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을 하죠. 일단은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은 일단 극히 낮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연방준비통화위원회인가요? 아무튼 뭐 그쪽이랑 연준에서 의결을 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옐런의 방한 부분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되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감원 정권사의 반대 매매 연기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공매도 한시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한국은행에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불안정한 증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꺼내든 주식 반대 매매 연기가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만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국내 정시를 방어하기 위해 정권사들만 옥죄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공매도 금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정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국내 정시를 방어하기 위해 정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반대 매매 연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대 매매를 실행하는 이들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인데 금감원과 금융위가 이들에게 빚을 내서 주가를 방어하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시장은 반대 매매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정권업계 관계자는 정권사들이 반대 매매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죠? 공매도 한시적 금지 빨리 제한되고 정한기금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미국 약세장 빨리 끝날 것이다 라고 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V자형 회복 속도 이전 사이클보다 빠를 것이다 해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세장의 끝이 꽤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고통스럽겠지만 약세장의 길론이 매우 빠르게 올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고캠바이오, 그죠? 우리 국내의 ADC 플랫폼의 또 선두 업체 부분이죠. 말 그대로 기술력 뛰어난 업체. 레고캠바이오 독자 기술 ADC 플랫폼 내 하반기도 해외 수출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정권가에서는 9월 달에 유럽 종양학회 ESMO, SMO에서 나오는 임상 결과에 주목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ADC 플랫폼 후보 물질 포함 11건에 총 5조 원을 기술 수출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9월달 에스모 그 연구 결과 발표에 주목하자라고 합니다. 정권가에서는 9월 개최 예정인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 레고캠 바이오의 임상 일상 연구 결과 발표를 주목한다. 말 그대로 기존까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이번에 9월에 발표될 부분은 사람에 대한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레고캠 바이오, 익수다 테라피틱스, 마찬가지 부분이죠. 우리 셀트리온은 그죠, 익수다 테라피틱스에 좀 지분 투자를 한 부분이고, 익수다 테라피틱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조금 또 임상 속도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쪽에서 그죠, 익수다 테라피틱스에 또 기술 이전을 했죠. 해서 글로벌 지역 판권을 기술 이전한 익수다 역시 올해 하반기 중 미국 임상 시험 계획 신청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23년 초 임상 일상 개시가 예상된다 해서 또 익수다에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 그죠, 우리 셀트리온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구원 투수 만나 해서 3.89 LG산 연기금 수익률 마이너스 해서 어제 잠깐 또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이었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팔고 LG에너지솔루션 모두 샀다고 하지만 연기금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LG에너지솔루션 부분인데 수익률 마이너스 14%대에서 안 좋고, 2위 종목인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이렇게 수익률은 안 좋지만 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부분이 우리 셀트리온 부분입니다.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셀트리온이다. 평균 매수가 16만 9,800원 대비해서 이날 종가 18만 3천원 대비해서 7.76% 해서 말 그대로 성공했죠. 그죠? 요거는 조금 이 평균 매수가 16만 9,800원. 이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한 평균은 아니겠죠. 최근 기준일 겁니다. 여하튼,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종목, 셀트리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제 외신 기사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이었죠. 셀트리온,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동 아프리카 진출 시도응에서 히크마와 그저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부분 어제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히크마와 유플라이마 독점 판매 체결을 했다.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 SC에 이은 5번째 파트너십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외신 기사에서는 그죠, 램시마 SC 조금 번역이 잘못됐겠죠. 도입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던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 SC 모두 히크마와 독점 계약을 맺은 부분이었고, 이번에 5번째로 유플라이마 부분 자체가 독점 계약으로 맺은 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히크마 중동 및 아프리카 쪽 지역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제 외신 기사로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이었고, 히크마가 글로벌 점유율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램시마 SC와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까지 출시하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셀트리온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여하튼 어제 미 증시 잘 나갔는데 막판에 애플 영향으로 미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미 선물 3대 지수는 현재 계속 강보합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우리 또 국내 증시도 또 미 증시 영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하튼 상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또 미 증시 영향을 또 봐야 될 듯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쪽으로도 좀 수급이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조금 전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저 조금 상승 쪽이 아니고 보합 및 약보합 수준이라고 하면 어제 힘을 못 쓴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